하천 기본계획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환경도 환경청이랑 좀 협의를 해서 이제 친수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걸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황구치정 사업 자체가 이 한계동 구간만 딱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려면 저희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도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 한번 용역을 해서 한번 그런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을 생각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저희 당정협의안에도 사실은 있는데 황구지천에 관련돼서 우리 위영란 의원님이 친수공간에 관련된 여러 지역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하천 내에다가는 아무것도 설치를 못해요. 여기는 보존해야 되는 데고 관리돼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꽃 심는 것도 사실은 어거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뚝방 바깥쪽에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하천부지에 해당하는 국유지가 있어야지 나무라도 심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이 단위 사업 하나로 보지 않고 공원과에서는 황구지천 16.3km 황계동부터 저 양감면까지를 전체를 갖다가 보전관리 지역에서 친수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가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 내년에 준비 중이다. 그 용역 예산이. 그게 1년차 용역을 하고 나면 협의해서 내년 말쯤에 친수형으로 가능하다고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동의가 되면 화성시에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 욕구에 의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것을 황계동 중심이 아닌 화성시 전체를 바라보는 사업 안에 황계동이 정적 콘텐츠가 가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후년 사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7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7, 8번 남았는데 황계동 주변 2040 도시기본계획 이거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제 우리가 뭐 진안도 신도시가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 화산동도 그렇고 지금 교통량도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도시정책과에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자연녹지를 취락적으로도 만들어주세요 하는 부탁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의논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전에는 그냥 뭐 여기 뭐 고물상 뭐 이런 불법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각자 도생했는데 이제는 공동체가 뭔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데 그런 기본 계획이 어떻게 돼 가는지 주민들하고 공유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도시 기본 계획을. 예, 이거 뭐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핵심은 그거네요. 그냥 자연 녹지를 취락식으로 도심 기본 계획에 녹여달라 이런 거잖아요. 네. 예. 뭐 지금 과장님이 나오신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가셔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적극적으로 보고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좀 고민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쳐다보고 잘못 쳐다보고 있어요. 누가 답변 주실 수 있는 네, 건가요? 할 데가 없어요. 지금. 안 나왔다? 네, 안 나오셔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유재호 의원님이 답변을 주세요. 나중에 그 정책과랑 얘기를 하든 디자인과랑 얘기를 하든 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8번 마지막입니다. 동북권 정조 역사마을 종합계획 수립. 이거는 지금 어떤 건가요? 민원 문서가 정책기획과로 가 있어요. 민원 문서가 요 책입니다. 요 책. 민원이 대한민국에서 민원을 이렇게 책으로 해서 낸 데는 드물 거예요. 받으셨죠? 민원으로 못 본 것 같은데요. 그거를 그러면은 민원이 아닌 줄 알 것 같은데요. 네, 좀 유감스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정책기획과장님하고 한 30분 통화를 했어요. 그저께인가 어저께 했어요. 그래서 오늘 꼭 오시고 싶은데 당정 얘기가 있어서
못 오신다고 팀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컨트롤해달라. 아까 제가 하는 얘기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푹푹 던지는 사람이니까요. 컨트롤 타워가 없다. 왜? 여기가 지금 정조 마을이라는데 정조 마을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여기는 고물상이 있는 마을, 비행기 소리가 큰 마을, 비행기 울타리가 있는 마을 이렇게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부서가 있어야 되겠고 이것을 정조 마을로 만들려면 용역을 한번 줘봐야 되겠는데 그 용역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정책기획과가 지금 안 나와서 나와 있는데 답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주민들 말은 일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관문이 이 대왕교예요. 대왕교. 능행차가 오면서 대왕교를 통해서 이 황계 1통을 지나서 2통을 지나서 이렇게 화산동으로 가는 그런 능행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능행이 지나는 지역들에 대한 전체적인 마을의 정체성이나 또는 마을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마을에 관련된 마을별 축제나 또는 거리의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느 한 곳에서 봐주고 나서 그 내용에 맞춰서 기본 계획에 맞춰서 활동들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황계 일통 같은 경우 독특하게 혼자서 막 일을 저지르고 있는 꼴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나름 정체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는 건데 이거 한 곳에서 해보니까 종합적으로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최소한 그 단위에서 연구 용역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예. 네, 죄송합니다만 그 책자를 아직 보지를 못해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좀 어렵고요.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이제 부서 내에서 용역 수행에 대한 게 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부서에 돌아가서 좀 내용 공유를 하고 그리고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 과장님하고도 오늘 통화하신 걸로 저도 듣기는 했는데요. 저희 부서의 컴퓨터로서의 역할을 좀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생각했었던 게 여러 부서 간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주관하고 이제 협력하는 부서와의 협업하는 그런 과제로서 또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저희 과장님께서 좀 말씀하셨던 게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주관을 하고 다른 부서들이 좀 협력하는 형태로 해서 조금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셨어서 그 사항으로 저는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용역과 관련한 거는 부서 내에서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부서에서 정확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 이 용역을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지라 그런 선에서 긍정적인 방향성이다라고 그냥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그 34분을 그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진흙탕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뺀질이성의 발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쫓아가요. 왜냐? 저는 과장님하고 통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하고 담판을 해요. 근데 시장님이 어제 제가 이런 회의를 합니다 하고 했더니 22분에 4시 22분에 그랬더니 23분에 좋습니다 하고 답이 왔어요. 1분 만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디 건설과장이 딴지래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저도 할 말을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화성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도시재생과가 수소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모 기능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는. 잘못 알고 계신데 도시재생과에서 죽었다 깨나도 종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럼 뭐하러 시장이 있고 기획조정실장이 있으니까 도시재생과 형한테 다 맡겨버리지. 그거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내가 중앙지에다가 해가지고 화성시 조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분석해서 보내면은 화성시 꼴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을 더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기획조정실장한테 보낸 거는 각 과에 지금 이렇게 그 7, 8가지 있잖아요. 이것을 황계마을이 얘기하는 것을 답을 거기서 자신 있게 해달라는 거죠. 안 돼. 노력할게. 그렇게 해서 왜? 이건 저 부시장이 할 일이에요. 부시장. 근데 부시장이 한 번도 여기 안 와봤어요. 왜? 도시재생 추진 단장이거든요. 그래서 부시장 쫓아내자고 내가 계속해서 그랬더니 언제 부시장이 일을 잘해줬냐면 마을 정원 사업 만드는데 부시장도 응원했어. 저기 경기도에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내가 부시장 쫓아내는 얘기 안 해요. 정말 부시장이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을에서 볼 때는. 그러면은 부시장이 안 하면은 기조실장이 해야죠. 기조실장이. 난 저기 정책기획과장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컨트롤을 하는 데가 없다 그러면 이 조직은 그냥 될 대로 되라 조직이라는 얘기예요. 좀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자입니다. 뜻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정책기획과에서는 팀장님이 잘 전달해 주시고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지금 이렇게 저도 이제 와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되면 헷갈리거나 역사가 왜곡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유산과, 문화예술과, 그리고 정책기획과 이런 단위 안에서 처음에 기본 구상들은 정책기획과에서 어디 부서하고 연계해서 할까라는 고민들을 해서 역할을 나누든 총괄을 하든 하는 것들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일단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사항 하나 더 있어요? 아니 지금 저 미진한 게 있어가지고요. 예. 일본에 지금 저 도시지행과 오셨죠? 예. 지금 제가 가장 그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복지센터를 지금 그 수정 동의를 하는 것이 수정 보완하라고 하는 것이 지하에다 1층을 넣고 지상에 1층 넣고 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만일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건물을 지어놓으면은 초등학생도 와서 왜 이따구로 집 지었냐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조효문화센터라고 하는 복지센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명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랜드마크가 되게 해달라. 이게 그 복지센터 봐도 이게 정조센터구나, 정조효문화센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도시지자인과를 오시라고 한 거예요. 도시지자인과가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여기는 정조라는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그 화성시의 아쉬움이 있냐면은 복지정책과 정책 위반해서 복지센터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공건축과 넘겼습니다. 공공건축과에서는 건축산업과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 공공건축과 줬어요. 끝이에요. 공공건축과에서는 우리 건축산업과 줬어요. 끝이에요. 이런 놈의 행정이 돼서 군부대에서 깔본 겁니다. 깔아가지고 부동이 내린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시청하고 이렇게 일 안 할 때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전화하면 30분 안에 왔어요. 뭐든지 해주겠다고 그러고 부대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생협의회를 2016년부터 했어요. 2016년부터 저 유재호 시의원님 아시죠? 2016년부터 했는데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빠졌어요. 왜? 주민이 하면 안 되니까 시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는 그렇게 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오해했던 게 이희정 과장님 계시죠? 이희정 과장님. 그 전에 이희정 과장님은 사람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해서 복지정책관에서 공무원직을 줬으니까 손을 못 댄 거예요. 저기서는 전혀 정무 감각이 없어요. 여기가 황교동이 정조마을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 설계만 한 거예요. 그래서 틱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산업과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과 보고 여기를 랜드마크로 해 주십시오 하는데 디자인과를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디자인과에서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일전에 문문환 대표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이 상당하신 걸로 제가 그때 느꼈고요. 그 당시에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2021년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환계종합복지센터가 조건부 의결을 득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군부대 심의 의견에 따라서 기본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와 사업 부서에 지금 설계사에게 문문현 대표님의 의견은 전달을 한 사항이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사업부서의 변경 심의 요청 시에 위원회의 현장 검증과 주민 의견, 부서 의견 자료 등을 추가로 제시하여 보다 심도 있는 자문 및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문문환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계종합복지센터가 환계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랜드마크 만든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지금 저도 간단하게 마지막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의제가 되게 사실은 부서에서는 이렇게 의제를 아무리 책자로 넣든 간에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 해당하는 부서명과 내용들을 대표님이 더 잘하시네요. 부서의 명을 이 내용들을 표기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언제쯤에 전체적인 간담회를 좀 한다라고 이렇게 띄워줬으면 훨씬 좋았을 걸 하는 게 좀 있고요. 그러면 서면 답변 자료도 좀 왔을 텐데 하는 게 있고요. 향후에 뭐 서면이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11개 부서가 왔습니다. 원래 하나의 부서가 더 와야 되는 거였는데 못 왔고요. 사정상. 이렇게 보면 저도 간담회를 되게 많이 해보지만 아주 순식간에 할 수 있는 단기성 민원 같은 과제가 있고요.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어요. 이것들을 좀 분류해서 하나하나씩 여기서 마을의 수건사업 뭐 이렇게 해결 과제 순위를 좀 잘 정하시고 그 내용들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부서 잘 안 통할 적에 한 번씩 이렇게 부르고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몽창 부르지 말고요. 해당 상임위 쪽에 해당하는 분들 별적에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의하는 좀 논의 테이블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민원으로 하는 거랑 제안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사업으로 좀 받아들여지게끔 하는 것들을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그냥 크게 일을 벌이지 말고요. 이제부터는 세분화해서 조금씩 실행 가능한 것들부터 해결해 간다 라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그렇게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일을 크게 벌이실 적에는 저희하고도 좀 사전에 긴밀한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희가 이렇게 부서를 다 몽창 불러낸 듯한 느낌을 주는데 저희도 되게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같이 참여하신 의원님들 어떻게 조력할 저희도 아침에
지역 사무소에서 회의를 하다가 긴급하게 오느라고 좀 약간 늦었고요. 저는 군부대 아까 그분 표창장 주는 걸로 알고 왔는데 역시 문문환 대표님이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이렇게 판이 크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좀 당황했지만 평상시 스타일대로 빨리 적응했고요. 저희가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항상 대표님의 열정과 열의를 익히 알고 있다시피 저희 시의원들도 이 황계 일통 마을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마을의 수건 사업들이 잘 풀려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재호 의원입니다. 아까 문문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6년도부터 제가 이제 정무비서를 하면서 이 마을 참석하실 수 있는 거는 우리 이 홍교회동이 7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소외받고 있다는 거를 좀 잘 좀 인식을 하셔갖고 부서에 돌아가셔서 정말 이 민원의 소지가 뭔지 꼼꼼히 좀 하셔갖고 황계일통이 좀 더 소외받지 않고 앞으로 좀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갈 수 있게끔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